자, 첫 번째 이제 해외 축구 경기. 자, 아스날 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자, 우선은 이제 영입한 선수들에 앞서 이제 기존에 있던 선수들에 대한 결장 누수를 봤을 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지금 제주스랑 진첸코가 지금 결장 중인 상태고, 그리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키퍼 1명, 그리고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지금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맨체스터 시티와의 그 경기에서 한번 그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더 말씀드리면은 뭐 데클란 라이스, 이제 하베르츠, 뭐 팀버를 영입하면서 굉장히 좀 이번 시즌 보강을 잘했어요. 중원이랑 이제 수비를 강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직전 맨체스터 시티 전에서도 중원에서 많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한 그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아스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엘렌가, 그리고 이제 크리스 우드를 이제 완전히 영입을 하면서 현재 지금 공격진을 어느 정도 강화시켰죠.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황의조 선수도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뭐 나간 선수로는 이제 저희가 아는 링가드, 그리고 이제 가나의 공격수 안드레 아이유까지 이제 팀을 떠나게 되면서, 그쵸? 어느 정도 뭐 영입은 적당히 하고, 그리고 이제 적당히 좀 떠난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 친선 경기긴 하지만 4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 중으로 이제 친선 경기에서도 지금 공격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채 이제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아스날전 상대로 굉장히 좀 공격에서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이 돼요. 아무래도 친선 경기에서도 좀 그렇다 할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에서 좀 고전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스날과의 역시 전력 차이에 있어서 좀 체급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 말할 그런 경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과 같이 여전히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력 또한 굉장히 좀 강해졌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날이 무난히 좀 승리를 하면서 대승까지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아스날 승, 그리고 마인승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스날 승에 이제 핸디로는 마인승,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이제 웨스트. 자, 일단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공격적으로 영입을 잘했어요. 일단 이제 클루버트, 그리고 파이브레, 그리고 이제 하메드 주니어 트라우레, 그리고 케르케즈 등 굉장히 지금 좋은 영입을 하면서 지금 각각의 이런 측면 풀백들, 그리고 중원 및 공격을 적절하게 지금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는 더 지금 전력이 강해진 상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반면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저 데클란 라이스가 이제 아스날을 떠났죠. 완전 진짜 핵심 선수가 이제 떠났다 보니까 이제 그 빈자리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아약스에서 에드스 알바레즈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라이스의 그런 공백을 좀 메꾸기에는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이스만큼 활약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이스의 좀 빈자리가 느껴질 그런 웨스트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스뿐만 아니라 뭐 스카마카, 그리고 마스이쿠 등 이전보다 좀 어느 정도 전력에 있어서 확실히 좀 손실이 큰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이 약간 더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손실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선수인 지금 타베르니에를 포함해서 주전 선수 몇 명이 지금 결장 중이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전력 보강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주전 선수들의 그런 빈자리를 좀 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친선 경기까지 봤을 때 이제 웨스트햄에 비해 좀 본머스가 더 기대되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이제 맨유 상대로 이제 친선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뭐 이제 스타드렌 그리고 레버쿠젠이랑 상대로 좀 대패를 당하면서 비록 좀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전력도 강화됐고 그리고 친선 경기에서의 뭐 보머스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홈 이점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현재 지금 전력이 떨어진 웨스트햄보다는 그래도 본머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본머스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머스 프랜승의 이제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오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브라이튼 대 이제 루턴타운. 자 우선 이제 브라이튼의 일단 영입 선수들을 먼저 보면은 일단 주앙 페드로 그리고 이고르 그리고 베르브루겐을 영입하면서 이제 공격진과 수비진 그리고 이제 골키퍼까지도 이제 영입을 좀 알차게 잘했어요. 자 그 대신에 좀 빠져나간 선수들도 좀 만만치 않죠. 일단 이제 맥 알리스터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좀 중원에서 좀 핵심 전력이 지금 나간 상태고 그리고 로버트 산체스가 이제 떠났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인 네 카이세도 역시 지금 첼시로 네 이적이 거의 뭐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팀을 떠났다고 봐도 지금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핵심 선수인 지금 카이세도랑 맥 알리스터가 이제 이적한 거는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좀 뼈가 아프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큰 영입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전과 좀 비슷한 전력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결장자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주전 수비수들이나 미드필더들이 몇 명 지금 결장의 상황이다. 네, 요 정도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양 팀의 네, 좀 어느 정도 영입설 및 결장자들 정보를 어느 정도 알려드렸고, 네. 일단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L 최초로 이제 승격한 비프로 리그 출신 팀이에요. 그렇죠. 뭐 그거 하나로도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지만. 이번 시즌 EPL 팀 중에서 이제 가장 전력이 지금 약한 팀으로 이번 시즌 지금 강등 1순위로 뽑히는 팀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턴 타운이 1군 그쵸 1부 리그로 올라온 거는 굉장히 좀 잘한 일이긴 한데 거기서 과연 이제 경쟁력이 있을지는 좀 많이 의문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루턴 타운 입장에서는 이제 시즌 첫 경기부터 브라이튼을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첫걸음부터 좀 고전할 것으로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제 친선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연기가 좋고 그리고 공격 전개가 빠르면서 좀 실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약간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팀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도 지금 뭐 루턴타운 쪽 사이드를 볼만한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브라이튼 승을 보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핸디로는 마인승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브라이튼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일단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베니 트라우레 그리고 오스틴 트러스트 비니스 오자를 영입하면서 좀 전력을 보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핵심 공격수인 은디아이가 떠나면서 이제 공격에서 지금 큰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현재 주전 풀백과 이제 미드필더도 결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기존에 비해서 좀 전력에서 좀 타격이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지금 세필드에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가장 핵심 선수인 이제 자아가 떠났습니다.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 손실이 좀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 외에 뭐 이제 잭 버틀랜드 그리고 밀리보에비치가 떠나면서 어느 정도 좀 나간 선수들이 굉장히 좀 핵심 선수들이 나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뭐 그나마 약간 좀 영입 쪽으로는 이제 레르마 그리고 이제 마테우스 프랑카를 영입하면서 중원 보강은 좀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크리스탈 팰리스는 좀 자아가 나간 게 약간
좀 큰 타격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도 굉장히 지금 수비가 좋았던 팀으로 실리축구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했고, 이번 시즌 역시 비슷한 팀 컬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서도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비 축구 위주로 좀 실리를 챙기면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나름 뭐 친선 경기에서 리옹도 잡으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시즌 이제 자아가 없을 때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여준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좀 공격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뭐 이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한다면은 지난 시즌처럼 그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좀 공격에서 좀 고전할 것으로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팰리스가 제 세필드의 어느 정도 그 수비진을 생각보다 좀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 비해 지금 홈 경기력이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정 크리스탈 팰리스를 보기는 좀 많이 껄끄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세필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네요. 자 이렇게까지 봐서 이제 분석격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건 세필드 유나이티드, 이거는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까지 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필드 유나이티드 프랜승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보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이제 아스톤 빌라. 자 우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토날리를 영입했죠. 그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지금 큰 성과를 좀 이뤘다고 볼 만큼 굉장히 지금 영입을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원이 어느 정도 좀 탄탄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금 뭐 하비 바스 그리고 티노 리브라멘토를 영입하면서 측면 보강도 지금 굉장히 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떠난 선수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생 막시맹이 있고, 그리고 이제 롱스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좀 못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제 롱스테프 대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토날리가 이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더 잘해줄 것 같긴 하지만, 생 막시맹의 공백을 과연 하비 반스가 잘 메꿀지, 그거는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영입을 잘한 그 유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스톤 빌라는 역시 이제 지금 레버쿠젠의 디아비를 영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제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랄만한 그 영입을 성공했고, 그 틸레만스 그리고 파우 토레스를 영입하면서 굉장히 지금 전력 보강을 잘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로는 이제 애슐리 영을 제외하고는 뭐 크게 지금 부각되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한층 더 지금 전력이 강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뉴캐슬이든 아스톤 빌라든 양팀 다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양팀 다 이제 이적 시장도 잘 보냈는데, 그뿐만 아니라 친선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두 팀이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일단 공격 전개랑 그리고 연계가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느 바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득점 사이드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물론 뭐 지금 뉴캐슬이 이제 홈이고 그리고 경기력도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지만, 현재 지금 아스톤 빌라 상대로 1.6대 승인 배당은 좀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지금 아스톤 빌라의 그런 전력이나 경기력도 이제 무시 못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아스톤 빌라 상대로 좀 배당 대비 뉴캐슬 승은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는 솔직히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경기 속에서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역배 사이드를 한번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빌라 프랜승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바 볼게요. 네. 아스톤 빌라 프랜승의 이제 2.5 기준 오바. 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즌 뭐 뉴캐슬이든 아스톤 빌라든 좀 굉장히 좀 기대되는 그런 팀인 것 같다. 네, 이렇게도 추가로 네, 코멘트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EPL 경기는 다 끝이 났고, 그 다음 이제 라리가 경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 대 이제 지로나 경기. 자, 우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 실바 그리고 하마리 트라오레를 영입했고, 그 이제 다비드 실바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소시에다드의 3년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다비드 실바가 좀 은퇴한 거는 네,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나 싶네요. 네, 어쨌든 뭐 이제 소시에다드는 요 정도의 네, 영입가 그리고 이제 방출 정도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안드레 실바의 좀 합류로 소시에다드의 그런 공격 전력이 좀 한층 더 강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지만, 현재 지금 안드레 실바는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출전이 의심이 상태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 실바를 영입하긴 했지만 지금 안드레 실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출전이 지금 네, 확실히 좀 보장된 상태가 아닌 상황이 아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에레라 그리고 도브약 그리고 뭐 사비오 블린트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이제 강화했지만 어느 정도 현재 제 주전 선수들의 그런 결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로나가 풀 라인업이라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선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 실바 영입을 제외하고는 크게 라인업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도 팀 컬러 또한 크게 지금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 이전처럼 어느 정도 공수 밸런스를 좀 많이 중요시하면서 좀 점유율 위주로 좀 플레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친선 경기긴 해도 이제 홈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2대0으로 이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폴리랑도 비기고, 그리고 라치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는 등 굉장히 좀 친선 경기 치고는 놀라운 경기를 좀 많이 만들어냈어요. 물론 뭐 친선 경기인 거를 감안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약간 좀 활약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좀 리그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좀 친선 경기에서 기대감을 좀 많이 높인 그 지로나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지로나의 그런 친선 경기에서의 그런 퍼포먼스를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소시에다드의 승 배당은 좀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네,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으로 소시에다드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하나 네, 골라가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라스팔마스 대 이제 마요르카. 자, 우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에서 이제 리그 2위를 거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수비가 굉장히 좀 좋은 팀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라스팔마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일단 뭐 이제 영입 선수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엘 하다디, 뭐 아라우조, 뭐 이제 싱크 그라벤을 영입하면서 공격진과 이제 측면 풀백 쪽을 지금 보강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요르카 역시 이제 사일라린, 사무코스타, 뭐 몰라네스 등을 영입하면서 현재 뭐 이제 포워드진과 이제 중원을 보강시켰고, 그 대신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PSG로 이제 이적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손실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양 팀의 성향을 봤을 때, 네, 전반적으로 좀 느린 템포의 그런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일단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심했어요. 그렇죠. 홈에서는 뭐 계속해서 뭐 승리를 거둘 정도로 굉장히 공수 밸런스도 잘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탔었지만, 원정에서는 진짜 뭐 이제 수비 밸런스도 많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만큼 경기력 편차가 심했는데, 이번 시즌 또한 지금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좀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많이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감독도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그대로고, 그리고 전력도 크게 상승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점을 고려했을 때 약간 마요르카의 원정 경기력은 이번 시즌도 좀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약간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라스팔마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이거 라스팔마스 쪽 승을 보고, 요거는 이제 고배당으로 해모 볼게요. 아무래도 라스팔마스 자체가 이제 공격력이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마요르카 상대로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보다는 뭐 1점 차 내외의 그런 승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가능성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해무까지 보고, 그리고 2.5 기준은 네, 언더. 네, 이렇게 저득점 양상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라스팔마스랑 마요르카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빌바오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자, 우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그렇게까지 큰 영입은 없어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떠난 선수는 이제 대표적으로 네,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FA로 이제 바르셀로나에 이제 영입이 됐죠. 네, 요 정도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네, 벨링엄을 영입했죠.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중원을 보강시켰고, 그 외에 이제 뭐 프란 가르시아, 그리고 이제 호셀루 등을 영입하면서 이제 풀백과 이제 공격 자원도 추가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이제 지금 현재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벨링엄 말고는 네, 그렇게 뭐 큰 영입은 없었습니다. 요 정도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들을 봤을 때는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는 핵심 공격수였던 지금 이제 벤제마가 떠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이제 골게터가 이제 떠나다 보니까 그 빈자리가 좀 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센시오, 뭐 아자르 정도가 이제 떠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맨디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맨디는 지금 부상으로 이제 결장. 이렇게 네, 레알 마드리드까지 이제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에서 이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 맨유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나름 이전에 비해서는 좀 좋은 경기력을 최근에 보였습니다. 그쵸. 물론 뭐 이제 그 맨유와의 친선 경기에서 이제 맨유를 거의 다 잡을 뻔했지만 그 후반 막판에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죠. 그래도 이제 빌바오 입장에서는 최근 경기에서 좀 많이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빌바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선 경기 초반에는 좋았지만 이제 직전 두 경기 유벤투스와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대패를 당하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르셀로나 이제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대패를 당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후방 빌드업이 잘 안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 좀 나름 좀 무기력하게 지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일선에서 이제 활약할 그런 확실한 골잡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 이제 득점력이 지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그 대체자로 이제 호셀루를 좀 영입하긴 했는데, 호셀루가 이제 벤제마를 대체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아님 확실한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따라잡이님 별풍선 50개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오후 경기랑 이제 해외 축구 조합본 및 추천표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네, 50개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해외 축구랑 이제 5호 경기에 대한 조합분 및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고, 이제 쪽지함에 만약 안 오셨다 하시면은 이제 스팸함까지 확인하시는 거를 이제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거 가면은, 게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한 지금 골잡이가 없기도 하지만 지금 풀백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빌드업 자체가 좀 굉장히 잘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했을 때 예상보다 이제 홈 빌바오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기보다는 다 빌바오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빌바오 프랜슨,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슛은 언더,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빌바오 프랜슨 그리고 무승부에 이제 2.5슛 언더. 자, 이렇게 라리가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독일 FA컵 바이에른 뮌헨 이제 라이프치. 자, 우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제 수비 전력을 강화시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선수인 저희 김민재 선수를 이제 영입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좀 기대되는 그 요인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해리 케인을 영입하면서 이제 뮌헨 입장에서 확실한 그런 톱 공격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케인 영입 하나만 봤을 때 뮌헨이 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적 시장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마네가 이제 떠난 입장에서 확실한 지금 골게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약간 골게터 중에서도 탑 클래스인 해리 케인을 영입한 거는 굉장히 좀 잘한 영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뮌헨이 이제 떠난 선수로 봤을 때는 이제 사디오 마네랑 그리고 루카스 이제 에르난데스가 있습니다. 요 정도로 지금 이제 뮌헨의 이적 시장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입을 좀 굉장히 잘했어요. 네, 뭐 이제 오펜다, 이제 뭐 시몬스, 그리고 세스코, 그리고 바움가르트너 등 굉장히 알짜배기 영입을 했지만 그 대신에 나간 선수들이 좀 타격이 커요. 네, 일단 이제 첼시로 이제 은쿤쿠가 이제 이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로 이제 그바르디올이 이제 이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소보슬라이 역시 이제 리버풀로 이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드레 실바도 이제 소시에다드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지금 핵심 선수들이 좀 대거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영입을 암만 잘했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이전보다는 좀 전력이 약화된 상태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물론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 선수들이 나갔다고 해도 뭐 그 빈자리를 좀 굉장히 잘 메꾸는 팀이긴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즌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좀 좋은 그런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력이 좀 확 약해진 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리 케인도 경기가 좀 경기에 좀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왜냐면 벌써 이제 메디컬 테스트까지 다 받은 상태고, 뮌헨도 이제 케인을 이번 경기부터 좀 출전을 시키려고 굉장히 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케인이 이번 경기부터 좀 뛸 수 있을지가 약간 좀 기대되는 그 요인이긴 합니다. 물론 뭐 이제 뛴다고 해도 약간 이제 그냥 전부 이제 풀 출전보다는 어느 정도 교체로 좀 출전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케인까지 지금 합류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뭐 전력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그런 뮌헨, 그리고 이제 전력이 좀 다소 약해진 라이프치히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뮌헨 사이드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도 이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저는 바이에른 뮌헨 승, 그리고 요거는 뭐 핸디로 한번 마인스까지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이것도 3.5 기준, 이제 3.5 기준으로 한번 오바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오바 배당이 이제 2배당이 넘기 때문에 요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좀 언더보다는 한번 오바 도전이 더 나쁘지 않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네, 일단 이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분석에서 말씀 안 드린 뭐 이제 두 경기 정도를 더 가지고 오면은, 일단 뭐 첫 번째 뭐 에버튼 대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풀럼 사이드 내 보는 경기. 그쵸. 왜냐면 에버튼의 지금 결장자 누수가 좀 많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풀럼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즈볼레 대 이제 스파르타. 요 경기도 이제 네, 스파르타 프랜스 한번 네,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이제 즐겨찾기 한 번씩 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네,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